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중국판 춘희로 유명한 천하절색 시기 소소소와 이하의 인귀상년 이야기입니다. 첩승 유벽차, 란기 청총마. 저는 유벽거를 탔고 그대는 청총마를 탔군요. 하척열동심, 설흥 송백화. 어디에서 우리 마음 맺을까요? 설흥의 송백나무 아래지요. 중국판 춘희로 이름난 소소소의 동심가인데 알렉산드르 듀마의 춘희보다 무려 1300여 년 전 중국 남북조 시대 제나라에 살았던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지금도 가슴에 울립니다.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중국의 한 기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데 중국인은 역대 미인으로 4대 미인인 서시, 왕소군, 조선, 양귀비를 꼽습니다. 이중 서시는 미녀가 많기로 유명한 항저우에서 태어났는데 서시만큼 평가를 받지는 못하지만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는 항저우 미인이 바로 소소소입니다. 시기 소소소. 소소소의 집안은 원래 동진 조정에서 벼슬을 한 집안이었지만 동진이 망한 뒤에 나중에 현재의 항주인 전당으로 와서 조상이 물려준 재산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올 때 지니고 온 금은 무치를 미천으로 장사에 뛰어들었는데 소소소 부모대에 이르렀을 때는 그 지방 부호의 대열에 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 하나만을 두었으므로 매우 예뻐했고 몸집이 작아서 소소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소시네는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조상이 남긴 선비의 유풍이 집안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영민한 소소소가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 리 없어 그녀는 어려서부터 서예는 물론 시에도 능했으며 그 밖에도 온갖 재주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가 15세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잇따라 세상을 떠나는데 그녀는 가산을 판 후에 유모인 가희를 데리고 성의 서쪽에 있는 선행교 근처로 옮겨 살았습니다. 송백나무 숲에 작은 집을 짓고 물려받은 재산에 의지하여 살아갔는데 쌓인 재산도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야금야금 쓰면 금세 비어버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진 재주를 미천 삼아 찾아온 시인 묵객과 시를 주고받으며 검은고를 뜯고 노래를 불러 사람들은 그녀를 각이라 부르거나 시기라고 했습니다. 몸뚱이를 팔아 삶을 영위하는 기녀와는 구별해야 하는데 자연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았고 예쁘고 총명하였으므로 그녀 주변에는 많은 풍류 소년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젊은 청년들과 교류를 자유롭게 즐겼는데 그녀 집에는 시를 짓는 선비들이 많이 모여들어 항상 가마가 들끓었고 그렇게 소소소는 전당 일대에서 시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녀의 빼어난 미모와 예술적인 재능은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고 직접 제작했다는 유벽거가 설영교를 비롯한 서호에 나타나면 젊은 남성들이 줄을 이어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소소소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는데 어느 날 운명처럼 청총마에 탄 기백 넘치는 젊은이가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젊은이의 이름은 완욱으로 풍채가 빼어나고 재주와 슬기가 넘쳤는데 청총마란 갈기와 꼬리 부분은 파르스름하고 몸통은 흰색의 준마를 가리킵니다. 그날 소소소는 여느 때처럼 유벽거를 타고 있었는데 유벽거란 예전 탈 것 가운데 하나로 사방 겉면을 기름으로 색칠하여 꾸민 수레로 혼삿대 신부를 맞이할 때 부귀한 집안에서 사용한 수레였습니다. 어떻든 소소소는 완욱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고 그녀는 위에서 본 동심가를 불러 사랑을 고백하며 완적은 소소소의 집까지 따라와 함께 밤을 지내게 됩니다. 소소소와 완적은 이때부터 그림자처럼 서로 떨어지지 않았고 함께 산과 들로 놀러다녔으나 완적의 부친이 아들이 기녀와 매일 함께 지낸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를 남경으로 불러들입니다. 소소소는 매일 완적을 기다렸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은 병을 얻어 쓰러지는데 다른 남자들이 그녀의 집에 들러 위로해주고 같이 놀아주자 점점 회복되어 예전 같은 생활 패턴을 회복합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호숫가에서 그녀는 의복은 남루했고 기운도 없어 보였으나 완적과 매우 비슷하게 생긴 남자인 포인을 만나게 됩니다. 포인은 과거를 보러 갈 노자돈이 없어 우울한 사람이었는데 소소소는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반드시 과거에 붙을 것이라고 생각해 포인에게 돈을 주어 과거를 보게 합니다. 한편 당시 관찰사인 맹랑이 공무로 전당에 왔다가 소소소의 이야기를 듣는데 관리의 신분으로 소소소의 집을 찾아가기는 적절하지 않아 사람을 보내 관부로 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소소소는 오만하게 몇 번을 거절하다가 겨우 운대 맥랑은 그녀를 시험할 생각으로 정원에 피어있는 한 그루의 매화를 가리키며 그녀에게 시를 짓게 하고 그녀의 시를 보고 감탄을 합니다. 매화소옥골, 짐감적 춘한. 매화 설령 도도할지라도 어찌 감히 봄 추위에 맞서겠어요? 약경 분홍백, 환수청안간. 만약 콩팥타야릴 줄 안다면 마땅히 받들어 공경해야지요. 그러나 소소소는 명이 짧아 다음에 봄의 병으로 죽어 서령에서 태어나 서령에서 죽어 서령에 묻히기를 바랐던 소망은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재기와 고귀한 사랑을 깊이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가인방명을 안타까워했는데 이때 포인이 과거의 급제의 자사로 임명을 받았고 부임하는 길에 소소소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소소가 죽은 것을 알고 관을 붙잡고 크게 울면서 장례를 치러주며 그녀 묘 앞에 전당 소소소지묘라는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녀의 재주를 기려서 청나라 걸륭 황제 때에는 묘 위에 정자를 세웠는데 그 후 여러 번 정자가 훼손되어 1988년 이곳에 다시 육각형의 정자가 지어졌습니다. 중국인은 그의 재주를 추앙한다는 의미에서 모재정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현재 보이는 정자는 2004년 항저우시 정부가 고증을 통해 원래의 자리에 묘와 정자를 세운 것입니다. 중국 언론인 웨이라이망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예로부터 기녀를 천하고 불결하다고 여겼지만 소소소처럼 문예에 출중한 기녀의 경우 중국 문화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고대시 전문가는 중국 고대의 시와 사를 살펴보면 기녀들의 기여도를 알 수 있다며 전 당시에 기녀의 시 136편이 기록돼 있고 시가 중에 기녀와 관련된 시사가 매우 많다고 했습니다. 이하의 인기상년. 소소소와 관련된 시문, 소설, 희곡은 매우 많은데 백거이, 이하 등 많은 시인이 이루지 못한 사랑을 안고 세상을 떠난 애절함을 처연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하의 제소소소묘라는 시가 대표적인데 구절마다 사랑을 꽃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소소소에 대한 아쉬움과 서글픔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AD 790년에 황족 정왕의 후예로 복창의 귀족 가정에서 출생하였고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 연마를 좋아해 7세 때 시를 썼다고 합니다. 20세 때 경성장안에서 진사고시에 참가했는데 붙인 이름이 문제가 되어서 자격이 취소되기도 하는데 문학적 명성이 대단히 높아 복례랑이란 미관말직을 받고 경성에 거주합니다. 그의 시가 재화는 광범위한 칭찬을 받아 왕손과 공자 가문에서 다투어 연회에 참가하도록 청했지만 시를 지어 흥을 돋아도 그가 벼슬길에 오르도록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있었고 성정이 오만한 그는 이런 상태에 굴욕을 느끼고 관직을 사퇴해 고향에 돌아가 은거 생활을 하는데 그 후 심혈을 시가 창작에 기울였습니다. 항상 다리를 저는 노새를 타고 등에는 오래되고 헤어진 비단 주머니를 메고 외출했는데 시적 특색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색채가 예외적으로 미려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사와 로가 많이 나오며 신선과 귀매의 작품을 그려 사람들이 유령 출몰이나 수목의 두려움에 이르게 해서 그를 시기라고도 부릅니다. 장화, 한이의 교도 원백과 더불어 동시에 활약하여 시단에 크게 깃발을 벌렸으나 때를 못 만나서 몸은 수척해지고 AD 816년에 겨우 27세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이하는 짧은 생애 동안 1200년 전의 시인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모던한 감성을 보여주는 시들을 남겼는데 최근 그를 새롭게 조명하는 붐이 일고 있어 컬트 시인 혹은 판타지의 원조라고 부릅니다. 그의 시들을 암송하는 팬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하 신드롬이라고 할 만도 한데 이하는 항주의 서호 북쪽 고산에 있는 소소소의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 앞에서 환상을 봅니다. 시인들이 뛰어난 시재를 가진 기생들의 무덤을 찾는 일은 잦은데 한국에서도 임재가 황진이의 무덤에 찾아가 술을 따랐다가 관직에서 파직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무튼 이하는 전우주적 스케일로 판타지를 그려내는데 그 시 소소소묘를 소개합니다. 유난 너 여자안 그윽한 난의 이슬 눈물 어린 그대 눈 무물결동심 연화불감전 무엇으로 동심결 접어주랴 구름꽃 자를 수도 없는데 초여인 성역에 풀을 깔게 삼아 설을 덮게 삼아 풍이상 수입해 바람치마대고 물결 패옥되니 유벽거 석상대 화려하여라 그대 술에
저물도록 그대 기다리나. 냉추촉, 노건채, 차가운 도깨비불, 그 빛도 지쳐가고. 선응하, 풍추오. 그대 무덤 아래로 바람피를 날리네. 죽은 기녀의 무덤 앞에 앉아 보내는 러브레터와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러브원타지로 이 작품은 그의 귀재로서의 첫 소리이자 인기상년을 주제로 한 시입니다. 그래서 여광중이 그를 조숙한 현대 시인으로 예언하고 유일생이 이 시를 판타지아라고 한 이래 이 그로테스크한 시에 많은 사람들이 홀려들었습니다. 결동심의 뜻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정신적 사랑을 맺는 것이고 다음이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 마지막으로 매듭 묶는 방식에서 파생되어 러브레터를 접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러브레터를 써 접어 보내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풍속에서 사주단자 묶을 때나 나페의 내용물을 청실홍실 엮어서 묶는 방식이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는 동심결 매듭인 것입니다. 쓸쓸한 무덤가의 난초를 보니 그윽하고도 슬픈 듯한 수샤오샤오의 자태가 떠오르며 사랑하고 싶고 유혹하고 싶은 마음이 구름처럼 생기면서 마음을 알리는 러브레터를 쓰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러브레터를 쓰려고 보니 종이가 없는데 하늘의 구름이나 저녁 노을이 대신할 만하지만 잘라 쓸 수도 없는 노릇이라 마음은 이미 무덤 속에 그녀에게 전해졌으리라고 생각해 기다려봅니다. 마음이 전해진다면 그녀가 무덤을 열고 나올 것인데 기다리는 동안 풀로 가마 방석을, 소나무로 가마 덮개를, 부는 바람으로 가마의 커튼을, 서호에 찰랑이는 물결로 가마 배옥 장식을 만듭니다. 멋진 가마도 만들었으니 그대만 무덤을 열고 나오면 되는데 무덤과 도깨비불도 지쳐가고 어두워지는 무덤으로 비바람 몰아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소월은 소소소의 무덤술에는 화려하건만 소소소 그대는 오지 않고 무엇으로 맺으랴 그대나 동심결 애도는 아지랑이 꽃 얼굴길도 없어라라고 노래합니다. 오늘은 역사 속의 사랑으로 중국판 춘희로 유명한 천하잘색시기 소소소와 이하의 인비상년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